안녕하세요. 통합사회 그 4단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 양상까지 봤었죠. 이제 인권을 1, 2, 3세대로 나눠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그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내용 한번 보면서 오늘은 편하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권의 확장 사례를 파악하고 인권의 변화 양상을 서술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이미 다 했어요. 제가 한 번에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역사랑 뭐 핵심적인 사건들 같은 것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본문 읽으면서 그냥 교과서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네, 본문 봅시다. 시민혁명 이후에 언제죠? 1세대 인권이 16세기에 그랬죠? 자유와 평등, 그죠? 보장됐다. 이후 인간다운 삶 뭐였죠? 사회권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뭐였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근대 시민혁명에서는 자유랑 평등이 없었기 때문에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였고, 여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초 사회권이 내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뭐 국가가 되겠죠. 자기의 국가에 나아가서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연대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의 의미는 지속적 권리 요구를 통해서 자유권에서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근데 어떤 다른 책들을 보실 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인권 배우고 있는데 기본권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인권은 그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되고, 헌법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의 법률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네. 이어서 볼게요. 그 밑에예요. 자, 보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인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며 새로운 분야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뭐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절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작게는 그냥 우리가 예절, 규범, 뭐 이런 눈치 같은 것들이 뭐 낮은 수준의 뭐 규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높게는 네, 법률이 생겨나는 거죠. 뭐 사례들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자, 봅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지금 기반 시설 부족,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자유랑 평등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되게 슬픈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법 체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약간 독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랑 평등을 만들어냈던 유럽 역사보다는 짧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그 헌법의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사회권을 발전시킨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볼게요. 뭐 도시 기반 시설 당연히 부족했겠죠. 범죄 증가하고요. 환경에 대해서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전쟁 끝난 직후인데. 그렇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한했다. 앞에서 나왔었죠? 사회권이죠. 그래서 주거권, 안전하게 살 권리, 쾌적하게 살 권리 다 사회권이에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법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다 카피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볼게요. 이거는 지금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길래 전 시간에 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1세대 인권 뭐라 그랬죠? 지금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지금 이거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국가, 야경 국가. 이거 뜻 모르시겠으면요, 앞에 수업 보세요. 네, 국가는 소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 국가입니다. 네, 넘어가면은 도와주세요. 여기 산업혁명 있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국가,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흐름도 맞아요. 왜냐면은 16세기, 18, 19세기 현재로 넘어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연대권. 그쵸? 여기까지 쭉 발전했던 내용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내용 나옵니다.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의미가 강조되며 문화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나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 중시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생활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유출이 될 수 있다거나,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전에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겨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없었던 내용들이 생겨난다는 거, 거기만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그런 규제 법 봐가지고 몇 조 몇 항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겨날 수 있다.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또 다른 권리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이처럼 인권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가 핵심이죠. 근데 이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등등등, 저희 글씨가 잘렸네요.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법을 맘대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가 밑에 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밑에 자료 2번 보면 청소년에도 문화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문화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기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문화권이랑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다 문화권 설명이네요. 그래서 청소년도 이러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지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문화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알죠? 여러분 규제를 실제로 받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규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10시 이후에는 PC방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12시가 지나서 술을 먹으면 저는 알코올 중독인가요?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양이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의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일상생활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규제는 시간 규제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논의가 많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이에요. 자, 주거권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는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다. 맞죠? 집이 있어야겠죠? 네, 인간다운 생활이 힘들죠. 집이 있어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권리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뭐 집을 중심으로 하니까 당연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준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1세대 인권이에요? 2세대 인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2세대 인권이에요. 왜냐면 지금 주거라고 해서 인간 기본적인 거니까 1세대 인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국가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2세대 인권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에 해당하는 좀 엄밀히 따지면은 복지가 되겠죠, 복지. 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뭐 월세를 조금 일부 내준다거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